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부자의 비밀 노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카노 야스히코 지음 홍성민 옮김 베텔스만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40가지 습관으로 정리해 놓았듯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돈에 쪼들리는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각하지 말 것,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것, 빌린 것은 갚을 것. 이런 일은 신용에 관계되므로 대개의 사람들이 정확히 지키는데요. 과음하지 말 것, 충동 구매하지 말 것,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할 것, 이런 일들은 개인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쪼들리기도 하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늘 편히 살려면요, 이런 일들을 잘 지켜야 하고요. 돈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고요.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가끔 보면 또 돈 쓸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40가지 돈이 모이는 습관 중에서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을 동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돈을 모으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면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저축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축은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돈이 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기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래가 불안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유사시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축은 그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안하지 않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의 위험을 염두에 둔다. 만일을 위해 1천만 원의 저축은 갖고 있어야 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저축에는 생활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인생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위험은 수입이 줄지 않아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1천만 원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타당한 목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위해서 또 꿈의 현실화를 위해서 1천만 원을 확실하게 저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쪼들리고 있지 않은 것과 정말로 쪼들리지 않는 것은 다른데요. 정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은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수입의 범위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습관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에 돈에 쪼들리지 않을 습관을 몸에 익혀둬야 하는데요. 자기의 수입과 지출을 머리에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요. 수입과 지출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두면요. 균형이 지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같아지면 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계부를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에 충실해라.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저축할 수 없는 적자 가계의 경우에는요. 저축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거죠. 수입을 늘리는 공격 자세를 취하든 지출을 줄이는 수비 자세를 취하든
결과가 같다면 상황에 따라서 하기 쉬운 쪽으로 노력하면 되는데요. 수입을 늘리는 노력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라.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데요. 장래 독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업무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확실해진 이후에 개업 자금 및 기타 여러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자기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입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력과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것도 자기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일도 돈도 따라붙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네요. 자잘한 절약은 그만둬라. 생활을 좀 더 간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생활하는 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는데요. 그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텔레비전의 유료 방송 등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약하는 편이 좋고요. 자가용이 필요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없애거나 또 싸다고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습관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은 한 개 이상 만든다.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모으기 쉽다. 계좌는 세 개가 가장 관리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급여 이체와 공공요금 등의 자동 이체가 이루어지는 계좌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분의 계좌인데요. 생활비를 입금해서 그 통장에서 쓰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 두고 싶은 돈의 계좌인데요. 적극적으로 모으고 싶은 돈 혹은 우선 생활비와는 별도로 모으고 싶은 돈의 계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요, 관리하기 편하도록 저축하기 위한 계좌와 사용하기 위한 계좌 두 개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 우리 집의 이익으로 쳐라. 돈을 모으기 위해 가정을 경영한다는 발상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기를 대신하는 가계부로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계의 이익을 매달 확실히 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저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가계에 결산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계부 등의 기록을 월말 1회 또는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다 지출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요. 이것을 줄이도록 노력하자 이런 목표가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월 1회 저축 금액을 확인해라. 남으면 저축한다는 생각으로는 돈을 못 모은다. 돈의 사용법이나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자기 주체성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이익이, 저축이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파악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계부든 통장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잔고를 기재해서 매달 증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면요. 편리하고 또 저축하는 데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또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두면 좋다는 거죠. 그런 숫자들을 통해 자기의 순재산을 파악해 두면요. 더욱 돈에 엄격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하나만 확실하게의 정신으로 일관하자. 즐거움이 없으면 돈을 모을 의욕도 솟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약하는 데 집중하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을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취미 활동을 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간 때우기 정도의 취미는요,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돈을 쓰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하나의 취미에 집중해서 돈을 쓰는 하나만 확실하게의 정신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 돈을 쓸 수 없게 되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주체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비 정도는요,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네요. 퇴근 후의 약속은 2번에 1번은 거절해라. 인간관계는 돈이 관련되면 위험하다.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의 패턴 가운데 하나가 도가 지나치게 사교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우선적으로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하면 영원히 모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교재에도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 만들기를 위한 시간을 여러 해 허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있다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라.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마련인데요. 목표 없는 가게에는 저축도 없다고 합니다. 실은 저축을 하고 안 하고는 수입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에 쪼들리는 사람에게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목표 없는 사람이거나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요,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가 하는 목표, 꿈을 확실하게 갖고서 지금부터 착착 저축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간단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평상시 생활하면서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관심을 갖고 수입과 지출에 신경 쓰면서 관리하는 습관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기본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